멍게라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어린 멍게는 뇌도 있고 꼬리까지 이어지는 신경삭도 있습니다. 신경삭을 이용해서 바다를 헤엄치다가 머물기 좋은 바위를 찾으면 정착을 한 뒤 평생을 움직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멍게가 어른이 되면 자신의 뇌와 신경계를 먹어버립니다. 멍게는 왜 자신의 뇌를 먹었을까요? 멍게의 일회용 뇌살에는 동물이 왜 신경계를 갖게 되는지 힌트를 줍니다. 동물이 뇌를 진화시킨 이유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서라고요. 위험을 피하고 편안한 곳을 찾으려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위험한지 파악하고 어느 곳이 편안한지 구분하는 생각이 필요했죠. 생존 위협이 없어 더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진 멍게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뇌는 체중에서 2%에 불과하지만 에너지는 20%를 사용합니다. 지나치게 에너지 소모만 큰 뇌는 오히려 생존에 방해되는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먹어 없애는 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존에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쩌다 움직이게 됐을까요? 진화론적 관점에 의하면 2500만 년 전 유인원과 인류의 공통조상은 원숭이의 진화계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초기 유인원은 원숭이처럼 나무 위에서 살았지만 몸집이 크고 무거워서 항상 나뭇가지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작은 원숭이처럼 매달려 균형을 잡고 있지는 못하니 머리 위에 가지를 꽉 잡아 손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시간을 늘린 것입니다. 이 전략은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진화해 오늘날 긴팔 원숭이들처럼 팔을 바꾸어가며 빠르게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하는 브레이케이션 능력으로 발전했습니다. 브레이케이션은 대단히 복잡한 이동 방식인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려면 어설픈 계획으로는 안 됐습니다. 자칫하면 떨어져 죽기 때문이죠. 행동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야 했습니다. 손으로 여길 잡은 다음 저쪽으로 뻗으면 닿겠지? 내 체중에 저 가지를 잡으면 100% 떨어지겠지? 공중에서 움직이는 동안 계획을 하며 돌발 상황에는 바로바로 수정해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앞을 내다보는 사고가 발달한 것이 추상적인 연산 작용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브레이케이션이라는 더 나은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생각이 필요했던 거죠. 시간이 흐르고 기후가 바뀝니다. 점차 서늘해지고 건조해지면서 열대우림이 대초원으로 바뀌게 되죠. 인간은 나무에서 훨씬 적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화는 똑바로 서서 먼 거리를 걸어 먹이를 찾는 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 멀리 걷고 더 나은 생각을 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진화적 압력이 인간이 지구 최상위 포식자가 되게 만든 셈이죠. 우리 몸은 여전히 수렵과 채집이라는 움직임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진화가 움직임의 사고를 연결시키게 됩니다. 뇌는 움직일 때 용량이 늘어나게 만들어집니다. 공간 탐색과 기억에 관여하는 뇌의 해마라는 부위는 신체 활동에 반응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뇌의 기억량을 늘립니다. 반면에 움직임이 줄면 기억 용량이 줄고 두뇌에 쓰이는 에너지를 아꼈습니다. 신체는 엔돌핀 호르몬의 양을 늘려 활동하게 했습니다. 지치기 시작했을 때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엔돌핀 양을 맞춰 늘렸습니다. 엔돌핀의 분비는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만족감 호르몬도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이라는 우울증과 관련이 높은 호르몬도 우리가 걸을 때 많이 분비됩니다. 움직임의 증가가 천연 항우울제의 효과를 보여준다는 연구는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에는 내장형 압력 센서도 있습니다. 체중을 모두 발에 실으면 발의 대동맥이 눌려서 혈액의 난류가 증가하고 뇌의 혈류량이 10에서 15% 늘어났습니다. 또 뼈에 체중을 실을 때 뼈에서는 오스테오칼신이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기억을 증진하며 뇌의 지적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혈액 내 오스테오칼신의 양은 여성은 약 30세, 남성은 약 45세부터 감소하는데 중년 이후 뼈에 체중을 반드시 실어야 하는 이유죠. 이 호르몬은 근육과도 소통을 하는데요. 우리가 움직일 때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두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 뼈에서 혈류로 오스테오칼신이 분비되고 근육을 움직여 도망치도록 움직일 수 있게 해준 것이죠. 뼈에 실리는 무게가 높을수록 오스테오칼신 분비는 높아지고 두뇌 용량의 저하를 막습니다. 우리가 중량을 달고 근력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심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걷기는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간다는 느낌을 줍니다. 생각의 방향을 미래로 돌리고 과거의 우울한 기억이 멀어지게 느껴집니다. 걷거나 달리면 사고하는 두뇌의 스위치가 켜지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집니다. 몸이 움직이고 있을 때 정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이 줄어들면 생존에 지장이 없다고 여긴 몸에게 두뇌는 더 이상 쓸모없는 짐이 됩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과 정서 능력은 심각한 위협을 받습니다. 정적인 생활로 인해 IQ의 하락, 창의적인 아이디어 고갈,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됩니다. 정신질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신사회적 행동이 감소했습니다. 불안, 우울증 발생과도 연관이 있으며 노화를 앞당겼습니다. 신체는 뇌를 모시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뇌와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로지 뇌만이 정신을 변화시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체는 정신을 변화시키는데 두뇌의 기능만큼이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뇌는 결정권자가 아닌 조력자입니다. 몸과 뇌와 정신이 하나의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반드시 움직여야만 더 나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체중 감량이 아니더라도, 멋진 몸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움직일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지금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